맨섬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아이리시 해에 위치한 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경주로 알려진 맨섬 TT 레이스가 열리는 곳이자 악명 높은 밀수의 섬, 꼬리가 없는 맨섬 고양이의 원산지이며 심지어 뱀파이어의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아주 신비로운 곳입니다. 길이 약 53km, 너비는 21km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전체 면적의 40%가 사람이 살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지역으로 남아있어 더욱 넓고 거칠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죠. 이 흥미로운 섬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뿐만 아니라 정말 기묘한 사실들로 가득합니다. 잉글랜드 안에 있지만 잉글랜드의 일부는 아닌 이 독특한 섬 맨섬에 대해 지금부터 19가지 이상한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번.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밀수의 섬, 아이리시 해에 떠있는 이 작은 섬은 무려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어진 오랜 밀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술, 담배, 총기류는 물론 사람까지 밀수됐다고 하죠. 맨섬은 오랫동안 밀수업자들의 중심지로 여겨졌고 그 악명이 워낙 높아 밀수꾼들의 천국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거친 해안선과 숨어있는 작은 만들이 많아 밀수품을 조용히 들여오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밀수꾼은 윌리엄 캐널 커넬이라는 이름의 남자로 밍크스 선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맨섬과 영국 본토 사이를 오가며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전해지죠. 이러한 밀수 행위를 막기 위해 영국 정부는 1765년에 밀수방지법을 제정하고 맨섬에서의 불법 밀수 활동을 단속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18번. 국가 속도 제한이 없는 섬, 속도를 사랑하시는 분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스피드를 좋아하신다면 맨섬은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오토바이 경주가 열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나 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는 속도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이런 법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고 일부 도로에서는 분명 위험할 수 있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지나치게 과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17번. 맨섬의 흥미로운 요리들. 맨섬 전역의 식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익숙한 요리 중 하나는 감자튀김에 치즈와 그레이비 소스를 얹은 음식입니다. 맛은 정말 훌륭하지만 공식적인 전통 음식은 아니라고 해요. 진짜 맨섬의 대표 요리는 바로 퀴니즈, 즉 작은 관자 조개 요리입니다.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함께 선정한 국민 음식이죠. 또한 전통에 따르면 진짜 전통 음식은 프리더스 앤 헤링이라고 불리며 삶은 감제 훈제 청어, 양파, 버터를 곁들인 맨섬 사람들의 소박한 대표 음식이라고 합니다. 16번. 잉글랜드에 속하지 않는 영국의 섬, 맨섬은 아이리시 해에 위치한 독특한 섬으로 영국이나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고 영국 왕실 직할령으로서 자치권을 가진 지역입니다. 영국 왕실의 직할령이라는 건 명목상으로는 영국의 주권 아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는 영국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맨섬은 자체 의회와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세금이 거의 없는 금융중심지로도 유명하죠.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과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오토바이 경주의 전통. 맨섬 TT 레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오토바이 경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대회는 목숨을 건 레이스로 유명하며 평균 시속 200km가 넘는 기록적인 속도를 자랑하죠. 첫 번째 투어리스트 트로피 경주는 1907년에 약 15마일 구간에서 열렸고 1911년에는 스네이펠 산맥 일대를 따라 코스가 확장되어 현재 약 61km에 이르며 오늘날까지도 동일한 코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2주 동안 일반 도로를 폐쇄하여 TT 레이스 전용 코스로 바꾸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은 여전히 맨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한계를 넘나드는 이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레이스는 총 6번의 경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길이 3.95km, 총 263개의 코너를 포함합니다. 모토GP나 포뮬러 1에서는 볼 수 없는 돌담, 전봇대,
주택 등이 트랙 주변에 그대로 존재해 참가자들의 기술과 용기를 시험하죠. 아주 작은 실수도 심각한 부상이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섬에서 열리는 위험한 레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14번 뱀파이어의 무덤. 이 이야기는 맨섬을 소개할 때 제가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말루에 있는 이 무덤의 진짜 사연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며 왜 1850년대부터 무덤이 4개의 쇠기둥과 쇠사슬로 둘러싸여 있는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무덤은 매튜 해설과 그의 아내 마거릿이 함께 묻힌 곳이라는 점뿐입니다. 두 사람은 생전에 비교적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어느 날 매튜가 이유 없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절망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던 기색도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되었고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곤 했죠. 그의 장례식 날 관 속에 누워있던 매튜 해설의 시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크게 신음을 내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가족과 지인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고대의 미신에 따라 매튜 해설이 뱀파이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를 매장하기 전 가슴에 날카로운 나무 말뚝을 박아 그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무덤 내귀퉁이에는 쇠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무거운 쇠사슬을 둘러 그를 영원히 봉인했습니다. 13번 꼬리가 없는 맨섬 고양이. 여러분은 꼬리가 없는 고양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고양이는 어쩌면 맨섬 고양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양이 품종은 뒷다리가 길고 머리가 둥근 것이 특징이며 무엇보다 꼬리가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고양이들처럼 맨섬의 고양이들도 아주 귀엽고 전반적인 외모는 영국의 쇼트헤어 품종과 매우 흡사합니다.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걷는 모습이 토끼를 닮았죠. 이 고양이들은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순백색 털을 가진 개체는 매우 드물고 야생적인 원시 털을 가진 고양이는 더더욱 보기 어렵습니다. 이 품종이 꼬리를 갖지 않게 된 이유는 1930년대에 맨섬 고양이들에게 이상한 질병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병으로 인해 고양이 수가 절반 이상 줄었고 생존한 고양이들이 그 후 전염병의 여파와 근친교배로 인해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꼬리가 없는 후손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맨섬 고양이는 사냥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가에서 쥐잡이용으로 많이 찾는 고양이이며 선박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고양이입니다. 오늘날 맨섬 고양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8가지 고양이 품종 중 하나이며 맨섬 고양이를 디자인한 동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 있는 기념 메달 중 하나입니다. 12번 섬 주민들의 독특한 믿음.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이야기, 신화, 믿음이 어우러진 맨섬 문화에는 일상 속에 깊게 스며든 흥미로운 풍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믿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죠. 이 독특한 문화의 기원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선원들은 바다에서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었고 이와 함께 맨섬 사람들은 작은 존재들로 알려진 장난기 많은 요정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맨섬의 더글러스에서 캐슬타운으로 이어지는 A5 도로를 건널 때는 안녕, 요정들아 라고 꼭 인사해야 합니다. 혹은 더 정중하게 좋은 아침이에요, 요정 여러분. 좋은 오후입니다, 요정 여러분. 잘 자요, 요정 여러분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설 속의 용감한 존재들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맨섬에 간다면 절대 잊지 마세요. 11번 맨섬에는 자석 언덕이 있다. 맨섬에서 특별하고 신기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로나그 로드에 있는 자석 언덕을 방문해 보세요. 해당 지점에 도착하면 언덕을 따라 올라가다 표시된 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차량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손브레이크를 풀면 자동차가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놀랍게도 이 현상은 실제로 자력 때문이 아니라 눈을 속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직접 경험해보면 훨씬 더 신기하게 느껴질 거예요. 10번 맨섬의 고유 언어는 맹크스어입니다. 맹크스어는 아일랜드계 게이러의 한 갈래로 아일랜드 게이러와 유사한 점이 많은 언어입니다. 맹크스어의 마지막 원어민 화자였던 네드 메드렐은 197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맹크스어 부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현재 이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약 2%에 불과해 그 자체로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맹크스어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게일어에서 유래한 언어로 기원 후 15세기경 켈트족이 이 섬으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에는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맹크스어가 낡은 언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맹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술집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있었고 1990년대에는 이 언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세대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맹크스어 학교라는 의미의 번스코일 게일카흐라는 언어 부흥센터가 생겨 이곳에서는 맹크스어로만 수업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번. 1년 내내 다양한 독특한 축제가 열립니다. 맨섬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매우 독특한 축제들이 1년 내내 이어집니다. 이 섬의 사람들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부터 현대적인 문화 축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매년 10월 31일에 열리는 홉투나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맨섬에서 즐기는 할로윈과 같은 행사로 사람들이 순물을 장식하거나 영어 또는 마앵크스어로 된 전통 민요를 부르며 춤을 추고 노는 날입니다. 켈트족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미신도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마녀 지니에 관한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축제를 통해 우리는 맨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되새기게 됩니다. 또 다른 독특한 축제는 오이 몰딘, 즉 5월의 밤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축제는 맨섬과 노르만 전통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며 하루 종일 음악과 춤, 다양한 활동이 이어집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세계 챔피언십 바이킹 롱보트 경주도 있습니다. 이 대회는 1963년부터 매년 7월 맨섬필 항구에서 열리고 있으며 10명의 노젓는 선수가 400m를 경주하는 형식입니다. 상금은 물론 바이킹 롱보트 챔피언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두고 벌어지는 이 행사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맨섬의 축제 중 어떤 것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혹은 직접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8번. 맨섬에는 희귀한 품종의 맨스 양이 있다. 맨섬에는 로우턴 양이라는 고유 품종의 양이 살고 있습니다. 이 양은 무려 4개의 거대한 뿔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죠. 게다가 이 품종은 극도로 희귀해서 한때 전 세계에 단 43마리만 남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로우턴 양은 현재 맨섬에서 살아남은 가장 가까운 원형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스 로우턴 양은 몸집이 작고 얼굴과 다리가 짙은 갈색을 띱니다. 꼬리가 짧고 뼈대가 튼튼한 것이 특징이죠. 보통 4개의 뿔을 가지고 있지만 간혹 2개나 6개의 뿔을 가진 개체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암컷 양의 뿔은 보통 작지만 수샹의 뿔은 크고 훨씬 강합니다. 성체 암컷의 몸무게는 약 40kg이며 한 무리는 이보다 약 3분의 1을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희귀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의 고기는 맨섬 사람들에게 별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기를 생산하는 주요 농장은 섬 전체에 단 2곳뿐입니다. 이 양의 털은 부드럽고 짙은 갈색을 띠며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고기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맨섬 사람들은 이 양의 털을 이용해 비누도 만든답니다. 맨스 로우턴 비누라니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7번. 세계에서 가장 큰 물레방아의 고향. 렉시 휠은 맨섬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여겨지며 지름이 무려 72피트 6인치, 꼭대기까지는 96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레방아의 이름은 레이디 이사벨라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작동 가능한 물레방아입니다. 렉시 휠은 빅토리아 시대인 1854년에 건설되어 당시에는 렉시 광산에서 물을 퍼올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 웅장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며 그 보상으로 렉시 계곡의 탁 트인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6번. 독특한 문양의 국기. 이 섬의 국기에는 다소 독특한 형태의 문양이 담겨 있습니다. 붉은 바탕에 황금색 연결 관절로 이어진 갑옷을 입은 3개의 다리와 박차를 단 말 다리가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형태인데요. 이 상징은 트리스켈리온이라고 불립니다. 이 문양은 고대 미케네와 리키아에서 기원한 것으로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1932년부터 맨섬의 국기에 사용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왜 이 문양이 국기에 쓰이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세 개의 다리는 고대부터 여러 민족이 사용해온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디자인이 채택되기 전까지 맨섬은 영국의 공식 국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5번. 맨섬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 맨섬은 런던에서 불과 29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는 약 8만 5천 명 정도입니다. 2018년 이곳을 찾은 관광객 수는 30만 명을 조금 넘었는데요. 결코 적은 수는 아니지만 맨섬보다 면적이 3분의 2 정도인 화이트 섬에 같은 해 약 240만 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맨섬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켈트족이었으며 이후에는 바이킹이 침입해 결국 서스코틀랜드 연안의 여러 섬들을 포함하는 아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체험비군 6년 노르웨이와 스코틀랜드 간에 체결된 퍼스 조약을 통해 맨섬은 공식적으로 스코틀랜드의 주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이후 약 100년에 걸쳐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서 주도권을 놓고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영국이 승리를 거두며 섬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번. 맨섬에는 흥미로운 고고학 유적지가 많다. 고고학과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맨섬을 꼭 한 번쯤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곳은 수많은 놀라운 고고학적 유적이 발굴된 지역이기 때문이죠. 1980년대 필성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는 무려 8,000년 이상 된 유물이 발견되었고 이는 맨섬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바로 이교도의 여인 무덤입니다. 서기 95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무덤은 매장된 여성이 마녀나 주술사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 안에는 이 지역의 것이 아닌 모피 장식이 달린 외투가 함께 발견되었으며 이는 현재 맨스 박물관의 고대 동전, 장신구 등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무덤은 스칸디나비아 외 지역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부유한 바이킹 여성의 무덤으로 밝혀졌습니다. 3번.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된 입법 장소. 맨섬은 영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그 방식은 고전적이고 아늑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마을에 위치한 작은 언덕 틴월드 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입법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틴월드 회의는 바이킹들에 의해 서기 979년에 열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영국이 처음 입법 기관을 설립하기 236년 전부터 기본적인 의회 형태의 정치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맨섬의 양원제 의회는 여전히 높이 3.5m의 풀로 덮인 틴월드 힐 위에서 회의를 열고 있으며 그 위에는 세 다리 문양이 선명한 맨섬 국기가 휘날립니다. 바로 이 틴월드 시스템 덕분에 맨섬은 주변 국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올 수 있었죠. 예를 들어 1811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전국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2번. 비지스는 맨섬 출신이다. 혹시 여기 비지스 팬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비지스가 호주 출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지스는 완전한 맨섬 출신으로 모리스, 로빈, 베리는 모두 맨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가족이 호주로 이주했지만 이들의 뿌리는 분명 맨섬에 있습니다. 물론 맨섬 사람들은 비지스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을 기리는 기념비까지 세워졌습니다. 맨섬 출신의 유명 인사로는 자전거 선수 마크 캐번디시와 닐 베넷이 있으며 코미디언 노먼 위즈덤 또한 맨섬을 사랑해 1980년대에 이곳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1번. 2016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국가가 되다. 맨섬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 단위로 이 칭호를 받은 곳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맨섬은 풍부한 식생과 동물군은 물론 문화와 유산, 그리고 무엇보다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갖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섬입니다.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이상적인 이곳은 유네스코로부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맨섬에서는 문화와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야생동물까지 함께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 주변 바다는
물가에 돌고래, 상어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찾아오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식수와 숨쉬기 좋은 청정한 공기를 자랑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나니 맨섬에 꼭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자, 지금까지 맨섬에 관한 19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혹시 이미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섬을 방문해 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